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원입니다. 오늘은 3.1절 굉장히 의미 깊은 날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날씨가 또 비가 부슬부슬 내리는 게 마음이 조금 이렇게 차분하게 가라앉는 느낌,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자식덕 없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무엇일까라는 것을 주제로 공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의 수명이 길어지다 보니까 노년의 삶도 굉장히 길어졌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중에서 여러 가지를 우리가 놓고 말년 운이 좋다, 나쁘다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 가장 정말 노년의 가장 좋은 복은 자식 복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식이 각각의 자기 위치대로 자기 인생을 잘 찾아서 살아간다면 그것만큼 부모에게 좋은 복은 없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자, 오늘은 자식덕 없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의 4가지를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사주의 이 8글자 사주의 기운을 딱 놓고 볼 때 자식의 사주에서든지 아니면 본인의 사주에서도 좋습니다. 자, 부모라는 그 기운을 이렇게 사주 속에서 볼 때 부모의 기가 굉장히 센 분들이 있습니다. 자, 이런 분들은 주로 보면 부모의 기가 세기 때문에 자식이 잘 풀리지 않는 경우가 상당히 많더라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부모의 기가 세다라는 것은 대체적으로 전체적인 조화가 무너진 상태입니다. 부모의 기가 세다라고 할 때 보면 대부분의 그 집안의 주도권을 쥐고 있는 분들 보면 어머니 또는 아버지가 되겠는데, 모든 일을 자식의 어떤 미래, 자식의 결혼 생활, 자식의 진로 문제, 모든 것을 부모님이 컨트롤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이렇게 부모님이 직접 나서서 자식의 인생을 컨트롤하는 데는 그 부모님에게 물어보면 나는 내 자식을 너무나 사랑해서 나는 인생의 경험자니까 우리 아이가 실수하지 않고 너무 힘들지 않고 쉽게 살아가라고, 평화롭게 살아가라고 우리 아이를 이렇게 도와주고 사랑한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 속에 내면의 깊은 어떤 기적인 부분에서 보면은 부모의 기가 너무 세기 때문에 자식이 가는 길이 막혀버렸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나의 사주 속에서 우리 부모님의 이 기운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부모님의 기운이 너무 세다. 주로 나의 사주 속에 좋지 않은 귀신의 역할을 할 경우가 많죠. 부모님이라는 자리가 좋지 않은 역할을 할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자, 이것만 보더라도 부모님의 기가 너무 세기 때문에 내 인생이 안 풀린다라는 말이 정확하게 사주의 한 부분을 읽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는 자식덕이 없는 부모의 공통적인 특징은 부모의 기가 상당히 세다라는 겁니다. 이 기가 언제 풀리느냐에 따라서 자식이 풀릴 것이고, 이 기가 끝까지 나이가 드셨는데도 이 기운을 끝까지 고집하면서 가신다면 절대로 자식은 잘 풀리지 않는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것이 자식이 잘 안 되는, 자식 복이 없는 사람의 공통적인 특징의 1번, 부모의 기가 상당히 세더라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한번 지켜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자식덕 없는 사람의 공통적인 특징 두 번째는 자식 걱정이 떠나지 않는 분들. 사랑이란 이름으로, 자, 명목은 항상 똑같습니다. 나는 내 자식을 너무나 사랑하고 나보다 훨씬 더 좋은 삶을 살기 위해서 나는 이렇게 애씁니다 라는 것이 똑같은 명목이다 라는 거죠. 자식 걱정이 떠나지를 않는다라는 거죠. 밥은 먹었는지, 잘 살고 있는지, 어떻게 회사 생활을 잘하고 있는지, 결혼 생활을 잘하고 있는지, 모든 것이 관심의 초점이, 모든 포커스가 자식에게 이렇게 돌아가 있는 부모님들은 자식이 잘 되지
못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부모가 자식을 생각하고 자식을 사랑해서 걱정하고 챙겨주고, 자, 그리고 내가 관여하고 도와준다는 명목으로 자식의 어떤 생활에 깊이 깊숙하게 오랜 시간을 내가 침투해서 자식의 인생 속에 부모가 들어가 있는 시간만큼 자식은 자식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식의 걱정이 끊임없이 떠나지 않고 자식을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강한 부모일수록 오히려 더 역작용, 부작용을 일으키더라라는 겁니다. 자식은 자식의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 그런 어떤 하늘의 원리가 있습니다. 자, 부모, 나를 낳아준 육체적인 부모만이 우리의 부모가 아니고 영적인 부모라는 하늘의 부모도 우리를 키우고 성장시키는 그런 큰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육체의 부모가 끊임없이 자식을 사랑한다는 이름으로 도와주고 참견하고 고민을 하고 계속적으로 자식의 인생에 관여를 하는 횟수가 늘고 시간이 길어지는 만큼 자식은 하늘의 부모를 만나는 그런 어떤 시간들이 모두 다 줄어든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것을 잘 아시면은 정말 현명한 부모라면 내가 어느 정도 선에서 자식을 언제까지 도와주고 손을 놓을 것인가, 이 계산을 잘 하셔야 됩니다. 자, 그렇게 끊임없이 부모가 도와줌으로써 자식의 마인드 속에는 부모님이 항상 나를 도와주니까 나는 노력을 이 정도밖에 안 해도 되겠구나 라는, 어떻게 보면 자기 인생을 제대로 살지 못하는, 자기의 진짜 기운을 제대로 펼쳐내지 못하는, 정말 반쪽짜리 인생밖에 살아가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자식 걱정이 떠나지 않고 지나친 걱정과 관심을 보이는 부모들은 대체적으로 말년으로 갈수록 자식 복이 없더라. 그만큼 내가 자식을 어떻게 보면 반쪽짜리 인생의 어떤 힘없는 자식으로 내가 만들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것을 꼭 명심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자, 자식덕 없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 보면 사주에서 주로 시주에 식상이 이렇게 놓여 있고, 자, 이 식상이 나에게 좋지 않은 역할입니다. 귀신의 역할을 하고 있는 분이 식상이 시주에 이렇게 딱 있을 때, 자, 이 말은, 자, 시주라는 것은 앞으로 우리의 마무리하는 그런 어떤 인생의 부분입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인생을 마무리하면서 많은 분들이 수많은 고통과 좌절 속에서 드디어 좋은 결과,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어떤 부분이 시주라는 부분의 어떤 결과로 나오는데, 자, 그 시주라는 그 부분에서 식상이란 존재가 이렇게 보인다라는 것은, 자, 전체적으로 운이 좋든 나쁘든 자식과 나는 어떤 인연을 하고 자식과의 관계에서 나는 나의 인생의 많은 퍼센테이지를 차지하는 그런 어떤 일들이 많이 생긴다라고 보실 수가 있고, 그리고 시주에 이렇게 식상이 있는 분들 중에 이 식상이 나에게 귀신, 좋지 않은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할 때는, 자, 이때는 자식으로 인해서 나의 말년까지도 나는 자식 걱정, 자식의 어떤 잘못된 부분을 내가 함께 끌어안고 가야 되는 운명적인 어떤 기운이 놓여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의 인생이 100세, 조금 더 나아가서는 120세까지도 지금 이 인간들의 수명을 얘기하고 있는 이런 어떤 시점에서 자식을 우리가 잘못 키웠을 때 정말 우리가 맞이하는 우리 노년의 결과는 정말 비참함으로 다가온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사주적으로 볼 때 시주에 식상이 놓여져 있는 분들, 특히나 식상이 귀신의 역할을 하고 있고, 특히나 말년운으로 대운이 흘러갈 때 대운이 좋지 않은 방향으로 흘러가시는 분들은 자식으로 인한 고민, 말 못하는 걱정, 근심거리가 나의 말년까지도 이렇게 보여진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네 번째입니다.
자식덕 없는 사람들의 공통점에, 자, 네 번째는, 자, 시지와 일지에 형충파의 기운이 보이고, 형과 충파의 기운이 보이고, 자, 거기다가 시지라든지 일지에 괴강백호의 이 기운이 딱 놓여져 있는 분들은, 자, 그런 상태에서 또 대운의 흐름 자체가 또 미래대운입니다. 미래대운이 이렇게 노년의 대운이 좋지 않은 방향으로 흘러갈 때, 이때는 자식으로 인한 여러 가지 내가 말 못할 고민에 놓일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 자, 나이가 들수록 자식이 어떻게 보면 부모를 위해서 우리의 윤리적인 어떤 법도에서 보면 젊어서 고생하신 부모님을 위해서 자식이 성장해서 부모를 우리가 이렇게 케어하는 모습으로, 자, 주고받고 이렇게 흘러가야지 멋진 어떤 순환의 모습인데, 자, 이렇게 시지에 일지에 형충파가 놓여져 있고, 그것이 또 괴강백호에 놓여져 있는 상태에 말년의 대운이 좋지 않은 모습으로 흘러갈 때는 자식으로 인한 나는 어떻게 보면 하나의 형벌을 받는 모습이다라는 거죠. 자, 요즘은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 노년이 길어진 이유는, 자, 살아서 우리가 이 생에서 지은 모든 어떤 뭐 좋은 것이 있다면 좋은 어떤 덕을 받아갈 것이고, 나쁜 씨를 뿌렸다면 나쁜 씨를 우리가 그 결과를 가져간다. 자, 그래서 노후가 굉장히 길어졌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자, 이렇게 우리 인생에서 자식이라는 이 씨앗을 우리가 잘못 키웠을 때는 노년이 길어졌기 때문에, 그 잘못된 씨가 꽃이 피고 열매가 되는 과정 속에서 그 어떤 책임감까지도 끝까지 씨를 잘못 뿌린 부모에게 다시 돌아가기 때문에, 굉장히 이 노년이 길어진 것 자체가 이렇게 좋지 않은 모습의 자식의 어떤 덕으로 나오시는 분들은 굉장히 고통스러운, 자, 그런 어떤 말년을 보낼 수가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네 가지로 자식덕이 없는 부모들의 모습을 이렇게 보면 이런 어떤 네 가지적인 특징이 있더라. 사주적인 모습에서 두 가지를 봤고, 또 기운적인 에너지적인 모습에서 두 가지의 또 특성을 이렇게 종합해서 한번 오늘 공부를 해봤습니다. 사주를 다 놓고 대운의 흐름, 좋은 대운, 나쁜 대운, 자, 모든 것을 다 일단 놓고, 모든 것은 하늘의 순리대로 상생하면서 순행하시면은 가장 행복한 노년의 결말을 맞을 수가 있습니다. 자식도 21세 성인이 된 이후부터는 부모의 역할이 굉장히 줄어들게 됩니다. 멀리서 자식을 지켜보고 자식에게 희망을 주는, 자, 그런 어떤 간접적인 존재로서 멀리서 이렇게 부모의 위치가 서야 되는데, 자, 자식이 30, 40, 50, 60이 됐는데도 부모가 계속적으로 자식을 간섭하고 관여하고 도와준다는 명목으로 아직도 자식 가까이에서 또는 자식의 어떤 생활 공간 속에서 함께 이렇게 있다라는 것은 그만큼 자식의 운이 풀리지 않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자식 복이 없는 분들은 그러면 어떤 비법이 뭘까요? 라고 만약에 물어보신다면, 자, 가장 중요한 것은 부모인 내가 인생을 똑바로 바르게 잘 살아가시면 됩니다. 내가 똑바로 바르게 잘 살아가시면 자식은 절로 부모의 영향 속에 놓이기 때문에 절로 자식 또한 부모처럼 그렇게 바른 모습으로 살아가고자 노력할 것입니다. 내가 내 인생을 똑바로 잘 살아갈 때 자식 또한 자기 인생을 똑바로 살아간다라는 거죠. 모든 원리는 한 가지로서 해결점은 멀리 있지 않고 자식에게 있지 않고 부모라는 나 자신에게 있다라는 거죠. 내가 자식이 자꾸만 걱정이 되고 내가 자식의 인생에 자꾸만 이렇게 신경이 쓰인다라는 것은 그만큼 우리 자식은 모자란 자식이다라는 것을 나는 인정했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우리 자식이 완벽하고 우리 아이가 굉장히 잘 살아간다면 나는 전혀 자식에게 걱정, 근심, 고민할 필요가 전혀 없겠죠. 자, 그런 어떤 부모의 믿음이 약할수록 부모는 자식의 인생에 더욱더 깊이 관여하게 되고 도와준다는 이름으로 자식의 인생에 들어가 보지만 결국에는 자식 인생, 부모 인생 모두 다 망가지는 그런 어떤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을 잘 살기 위해서 이 땅에 온 것이지 자식의 인생을 도와주라고 대신 살아라고 이 땅에 온 것은 절대 아니라는 걸 꼭 아시고 이 땅의 주인공인 나의 인생을 잘 들여다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속에 모든 답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에게 많은 도움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